교재 13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자본 잉여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은 계정 과목 3가지를 최소한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런데 이전 강좌 수업하면서 누구는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하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다. 증자를 하는 과정 중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안 배운 이 2가지 감자 차익은 언제에 나오는 부분? 우리 감자를 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내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 무엇할 때, 내다 팔 때 쉽게 생각하시면 그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사실상 요 2번과 3번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1번은 벌써 끝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은 할게요, 여러분. 왜 등장하는지. 자, 그러면 교재 부분에 들어가셔서요. 자, 일단 자본 잉여금이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야죠. 우리가 앞에서 자본의 분류라는 걸 얘기할 때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이 어떤 의미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잉여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자본 거래에서 나오는 잉여금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또 뭐가 있더라. 우리 이익과 손실에 의해서 단기 순손익과 관련돼서 나오는 잉여금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익거래는 말 그대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부분에 관련된 돈이에요. 그러면 이 잉여금이 똑같다고 표현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의 거래에서 나오는 자본과 관련된 거래의 자본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되는 손익계산서에서 대체가 되는 우리 잉여금은 반드시 무엇해라? 구분해라. 됐을까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우리는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자본의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라고 하는 자본 거래에서 무엇하는 거? 발생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부분? 주식을 무엇하였다? 증자하였다. 주식을 무엇하였다? 감자하였다. 라는 과정 중에서 대부분 들어오더라. 여기다 하나 더 끼워 넣는다라면 시장에 있는 내 주식을 내가 사거든요. 그래서 내 주식을 사서 우리 시장에 다시 내다 파는 과정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본을 무엇해야만? 증가시키는 것만 들어온다. 그래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만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고 그리고 감자 차익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다.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묶어서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누구는 통합으로 표시 못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다른 거하고 묶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무엇한다?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반드시 별도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독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감자 차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기타 자본 잉여금 쪽에 그냥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지선다 문제 낼 때 이걸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어요. 재무제표에 나오는 부분에 의미를 묻고 싶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앞에 증자 수업할 때 보았던 부분. 자, 발행 금액과 액면가액을 무엇했더니 비교했더니 무엇하였다? 우리 발행의 금액이 또는 발행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했더라. 그러면 그 초과한 금액을 뭐라고 얘기하자?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자. 다만 우리 이 발행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있으면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그 신주 발행비를 무엇해라? 차감해라. 그래서 그 차감한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신주 발행비를 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분계까지 다 하고 들어왔으니까 뭐 글로 냈을 땐 맞춰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실상 분계라고 하면 또 안 틀리시는데 글로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럼 글에 맞춰서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네,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보이게 됩니다.
자,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은 감자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는 앞에 우리 누구처럼 증자처럼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상 감자가 있고 무상 감자가 있다. 자, 유상 감자라는 건 돈이 나가요.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가 감자인데요. 그래서 감자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본금이 무엇했다? 감소한다. 그래서 감자. 이렇게 부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들은요.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구한테? 회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무엇 하겠다고? 나 이거 다 태워버릴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주주들은 실제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주고 내가 주식을 사서 내가 주주가 됐는데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너 태워버리겠다고? 주주들이 그거 동의할까요, 여러분? 안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돈이 오고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상감자를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감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상감자는 뭐냐? 지금 자본금이 줄기는 합니다. 자본금이. 그런데 실제 돈이 오고 가진 않아요. 무슨 부분? 우리 위치만 바꿔주는 거. 그래서 형식적 감자라고 해요. 우리 증자하고 똑같은 관점점 가시면 돼요. 우리 증자 얘기할 때 유상무상 했으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부분. 아, 그러면 감자를 왜 하는 건데? 라고 먼저 나와야 되죠. 아니,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형성했는데 지금 내가 자본금을 무엇하겠다? 축소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본금 감소라는 부분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자본금을 왜 감소시키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감소시키지 않아요. 자, 이유를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우리 회사의 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있다. 자, 이 비대가 여러분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규모가 점차적으로 자꾸 작아지고 있다. 그런데 자본만 비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은 뚱뚱한데 회사는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결손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비대해져 있는 자본금을 무엇하자, 아니 감소시키자, 자본을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발행돼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갖고 있었겠죠. 그 주식을 무엇하겠다? 소각하겠다. 근데 돈을 지불하고 소각할 수도 있고 무상 감자처럼 소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입하거나 소각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제가 아까 왜 결손 얘기했잖아요. 자, 회사가 규모가 축소돼서 회사가 지금 점차 작아지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출이 증진되지 않고 그러면 쓰는 돈은 많고 수익은 적고 그러면 비용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럼 결손이 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결손금을 계속 장부에 미처리 결손금이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결손금 무엇하겠다? 털어버리겠다. 없애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자본금에 있었던 거를 결손금에 대해서 대체를 해서 무엇할 수 있다?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손금 보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본금을 감소시켰다. 이게 대표적인 무상감자예요. 무상감자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보라색 박스에 뭐 드렸어요, 여러분? 자, 유상감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돈을 주고 무엇하였다? 취득하였다. 그리고 무엇하겠다? 소각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자, 무상감자는 무엇하지 않는다? 돈은 안 나간다. 그래서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돈이 안 나가니까요. 그래서 반환하지 않고 우리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주식의 숫자를 줄여버리겠대요. 액면 금액을 감소시킨다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주식의 수는 내가 5,000원짜리가 지금 10,000주가 있어. 근데 나 5,000주로 줄이겠어. 그러면 5,000주 숫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숫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감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소시키겠다. 돈이 안 나가고. 그러면 우리 대변에 있었던 자본금 어느 변에? 차변에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처리 결손금은 원래 자본 쪽에 들어가는 건데 결손이니까 자본을 깎아먹는 성격이에요. 그쵸?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잉여금은 대변에 있어서 자본을 증가시킨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 이익잉여금에 마이너스 성격인 미처리 결손금이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차변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었던 미처리 결손금을 어디로?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이 결손금 보전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대표적인 무상감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게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분계를 한다라고 하면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감자 차익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본 조정에 가면 무슨 얘기할까요? 지금 요 얘기는 다시 할 필요 없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본 조정에 가면 나 감자 했는데 손해가 생겼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매입가액과 액면가액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회사가 사서 무엇하겠다? 소각하겠다. 우리 태워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소각을 한다라면 누가 줄어야 돼요? 자본금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본금은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무슨 금액이다? 액면가액이다. 그쵸? 그러면 액면가액이 대변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액면가 자본금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돈이 있겠죠, 여러분. 지불하는 돈. 즉, 이 지불하는 돈은 뭐라고 얘기하죠? 얼마 주고 샀느냐? 매입가액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액면가액과 매입가액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감자와 관련된 차익이거나 차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액면가 얼마짜리? 5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액면가 50만 원인 주식을 나는 얼마 지불하고요? 45만 원을 지불하고요. 무엇하였다? 매입 소각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은 무엇으로? 현금으로 주었고요. 그러면 우리 대변에 현금을 감소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액면가액 50만 원은 우리 회계 처리에서 벌써 장부에 뭐라고 써 있을 것이다? 자본금. 그러면 이 자본금은 어느 변에? 차변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우리 자본금 50만 원을 쓰고 돈은 45만 원 현금을 대변에 써주시고 그러면 50만 원과 45만 원의 차이가 뭐가 된다? 우리 이 두 금액의 차이가 감자 차익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자 차익 5만 원 기록하고요. 자, 이 계정 과목이 지금 무엇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자본은 얼마가 감소된 걸까요? 액면가 50만 원이 줄어서 자본금 50만 원은 감소했어요. 그런데 자본잉여금에 50만 원짜리가 들어와서 자본잉여금을 증가시켜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의 누구는 총계는 여러분 제가 자본 총계라고 얘기하는 건 항목 5개 전체 합계. 그럼 자본 총계는 실질적으로 얼마만 감소가 됐다. 45만 원만 감소가 된 거죠. 네, 50만 원 줄어들고 5만 원 늘어났으니까 자본 총계는 45만 원만 무엇하였다? 감소한 거예요. 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죠. 제가 왜 자꾸 자본 총계 얘기하냐면 시험에서 이론 문제 낼 때요. 자본 총계 변화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만 원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회사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서 주식을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할까요, 여러분? 감자 차손을 배우진 않았지만 감자 차손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50만 원짜리 자본금을 소각하는데 액면가 50만 원짜리 자본금을 소각하는데 내가 60만 원 주고 소각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서 실제 나는 자본을 소각하는 과정 중에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감자 차손이에요. 근데 지금 회사가 제가 얘기할 때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업 활동이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유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주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준다고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실에 가보면 감자 차익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감자 차손은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시험은 2개 다 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저 자주 보는 걸 시험에서 치중해서 내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감자 차손의 문제보다는 감자 차익의 문제가 사실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가끔씩 이제 이런 쪽에 있는 분들끼리 얘기할 때 아니 감자 차손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저 계정은 계속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진짜로 안 나와요. 그런데 공부하실 때는 갖고 가셔야 돼요. 어찌됐든 요건은 맞춰서 해보라고 하면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자 차익의 반대가 감자 차손이고 그 부분은 자본 조정해서 한 번 더 저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 자기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 회사가 일단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 주식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증자를 하였다라고 하면 주식은 시장에서 무엇하고 있다?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그래서 왜냐면 회사가 여러분, 자기 주식을 사면 주가 조작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분명히 우리 발행 금액이 형성되는 건 뭐로 보시면 된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처럼 보시면 딱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땐 주가가 무엇할 거고 올라갈 것이고.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 시장에 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주가는 뭐가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아,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회사가 우리 주가를 조금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올리고 싶어요. 회사가 돈이 있고, 회사가 돈이 좀 있고, 그러면 회사가 이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무엇하면 돼요? 이 주식 시장에 나가져 있는 주식을 자기가 사버리는 거죠. 이상하다. 저 회사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호가를 치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싹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가요. 시장에 막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주식을 사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망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주식시장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범죄자들을, 경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범죄자들 처벌이 제일 약한 나라라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융 업무를 볼 수 없게끔 모든 걸 다 막아버리거든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왜 언론에 퍽퍽 터져서 지금 연예인 남편들도 꽤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게 지금 해마다 계속 나오지 않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피해 보신 분들 보면 뭐 전체 재산을 다 날렸다라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배는 이만큼 부풀려져 있잖아요. 그분들 다 보면. 근데 실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지금 합법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법으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걸 보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내는 걸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예전에는 과거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사가는 주주들 놓고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게 누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볼 거거든요. 대주주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에 대한 방어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화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기업이 자기 방어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 목적 갖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왜 다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른 회사들 거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보면 자기 주식 갖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작업 방어권.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 중에 또는 우리 배당을 주는 과정 중에 현금으로 배당을 하기도 하고 주식으로 배당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식 배당할 때 일정 숫자에 미달이 되면 금전으로 줘버립니다. 네, 소액인 부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주지 않고 금전으로 줘버려요. 그리고 그걸 주는 과정 중에 단주라는 게 생겨요. 단주. 그러니까 제가 금전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단주 처리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주식은 일주라고 하는데 우리 그 일주라는 관점이 안 채워지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일주가 되지만 A가 0.5주를 갖고 있고 B가 0.7주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주식을 이렇게 쪼개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단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주식 한 주를 누군가는 매입을 하고 돈이 나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단주 처리 문제가 생기죠. 그걸 누가 한다? 주식을 발행한 우리 회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방어라든지 이 단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주식. 근데 이걸 왜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나는 이거 소각할 의사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5만 주 중에 내가 2만 주를 사서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3만 주만 남겨놓고. 그게 아니라 나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5만 주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근데 그 5만 주 중에 내 방어 목적으로 1,000주를 지금 갖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 왜 지분율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1,000주를 갖고 있는 거고, 단주 처리 때문에 100주가 내가 단순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1,100주를 뺀 나머지 48,900주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에서 지금 정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주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절대 감소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아니 계정 과목이 자본금인지 자기 주식인지 난 구분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요. 시험지에 써줘요, 여러분. 자기 주식 글씨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금을 감소하겠다라고 할 때는 소각하겠다는 글씨가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그 글씨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의미를 조금 구분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우리 무엇하겠다? 소각하거나 또는 추후에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근데 소각 얘기가 어딘간 들어올 거예요, 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각하거나 라는 게요, 처음부터 소각이 나오지 않아요. 이 소각이 추후에 나와요. 일단은 내가 재발행할 목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다시 유통할 목적으로, 그럼 제가 1,100주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가 자꾸 뭐가 되고 있는, 축소가 되고 있는, 그래서 회사도 결정을 합니다. 아,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자기 주식 소각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문을 잘못 줘버리면 이의제기가 있어요.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나는 자기 주식 처리했다가 자기 주식 소각하는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게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소각하는 건 자기 주식 안 써요, 여러분. 그냥 자본금 감소시키고 끝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후에 소각 얘기가 등장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대변에는 결론이 끝났죠. 뭐가요? 나 현금 나가요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누굴 쓴다? 자기 주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실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본금을 직접 무엇할 수는 없다? 줄일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 주식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자본금은 5만 주 그대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주 그대로 남겨주고 그리고 자본의 총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본 조정으로 처리했다가 추후에 무엇할 때 다시 시장에 유통을 시킬 때 또는 소각할 때 무엇한다? 반대로 보내서 상계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의 자본이라는 건 차변에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 놓았다가 추후에 무엇하게 되면 우리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이 무엇이다? 팔았다. 매각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또는 무엇하겠다? 회사가 우리 감자처럼 소각하기로 했다. 그래서 감자의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을 어느 변으로 보내서 대변으로 보내서 무엇해라? 없애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임시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주와의 거래는 다 뭐로 간다? 자본 조정.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무엇했다? 시장에 팔았다. 그래서 난 뭐가 발생했다? 이익이 생겼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늘 점심시간 조금 뒤로 미뤄갈게요. 여러분 요건 끝내고 가시죠. 자, 그럼 일단 산 거부터 볼게요. 자, 자기 주식을 단주 처리 등의 사유로 샀다. 그리고 나는 주주들한테 뭘 줬다? 돈을 줬다. 그러면 그 지급한 금액을 자기 주식의 무엇으로 간다? 취득 원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식의 계정 과목에 기입되는 금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원가법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가법. 취득 원가로 계정 과목에 붙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로 인식을 하시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분계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몇 주? 100주. 주당 얼마? 9,000원. 그러면 100주 곱하기 9,000원을 하시면 우리는 9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꼭 함정을 팝니다.
이거 증서를 열어보니 증서에는 유가증권에는 얼마라고 써있다? 5,000원짜리다.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사서 갖고 있다가 뒤에 처분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면가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액면가가 영향을 받을 땐 언제? 증자하거나 감자할 때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감자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사겠다라고만 했죠. 그래서 현금으로 무엇하였다? 매입하였다. 그래서 자기 주식 매입. 자, 그러면 얼마 줬니? 9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자본 조정인 자기 주식 9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 현금 90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열어봤을 때 보이는 게 자본 변동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무 상태표의 자본에 보여지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걸 무엇하겠다? 시장에 내놨다. 자, 처분하였다.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는 내가 얼마 주고 샀던 걸 얼마에 팔았느냐 인 차액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9,000원 주고 샀죠. 그쵸? 그럼 90만 원짜리 90만 원 주고 샀던 자기 주식을 100만 원에 팔면 내가 10만 원의 이익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90만 원 주고 샀던 자기 주식을 7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사실상 나간 돈이 더 많았던 거죠. 근데 내가 받는 돈은 70이고 그럼 20만 원이 사실상 손해죠.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처분가액이 취득 원가, 매입가액을 무엇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주당 우리 9,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몇 주만? 50주만. 그럼 여러분 5, 9, 45니까 우리 45만 원인 거죠. 그래서 매입가액 45만 원짜리를 우리는 얼마? 우리 만 원에 현금 처분했다. 자, 처분했네요. 누구를? 자기 주식을. 자, 근데 만 원에 팔았으니까 50주 곱하기 만 원 하시면 처분한 금액은 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45만 원 주고 샀던 거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5만 원에 차액이 생기고 그리고 누가 봐도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얼마를 증가시켜 주시고 50만 원을 증가시켜 주시고요. 대변은 우리 기존에 샀을 때 어느 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차변에 자기 주식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샀던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얼마 주고? 90만 원 주고. 그중에 우리는 50%만 팔은 거예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었던 자기 주식 대변에 상계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5만 원 상계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5만 원은 자본 잉여금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좋은데 나 처분 안 하고 소각할게요. 감자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자는요. 누구와 누구의 차이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자기 주식은 분명히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감자가 되는 거예요. 유상감자가. 그러면 우리는 자본금을 소각한다는 거니까 자본금은 무슨 금액이 있을 것이다. 액면가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에 해당되는 액면가액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유상감자니까 우리 무슨 부분? 너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자기 주식은 장부에 내가 돈을 주고 샀던 매입가액이라고 얘기했던 취득 원가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으로 정리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 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비교해서 정리해라. 그런데 여러분, 감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쓰면 안 돼요. 이때는 감자하기로 했으니 나는 감자 차익이 발생하였다. 또는 나는 감자 차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손실이 아니라 감자 차손익으로 무엇한다?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3번 나오면 자꾸 자기 주식 처분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조심하실 부분.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개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대요. 이게 이제 우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가면 여러분 이게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준 이유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반대 성격은 상계한다는 관점이 또 있어요.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그건 뒤에 수업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 각각으로 봐라. 그래서 잉여금의 개정 과목만 찾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본 잉여금에 들어오는 개정 과목은 일단 감자 차익은 누가 봐도 잉여금이 맞죠. 자,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업확장 적립금도 이익잉여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의적립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 맞습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이 맞죠.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입니다. 이 개정 과목 나열해서 여러분 찾게 하는 거예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조정에 들어갑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조정에 들어가죠. 그러면 감자차익 30만 원 더하기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 더하기 자기주식 처분이익 30만 원. 그럼 60에 50 더하면 110만 원이 되네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시죠? 네, 개정 과목만 나열할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무엇할 수 있는 문제, 푸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면 계산하시고 사지선다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과 관련된 의미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정 과목 전부 다 배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본 수업은 자본 조정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